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심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순덕 여사는 78배 나이에도 정정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남편 최진수 씨의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은 81살이었지만 아직 정정한 편이었습니다. 슬하에 아들 넷을 두었고 모두 장가를 보내 며느리도 넷이었습니다. 큰아들 최민호는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둘째 최민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했으며 셋째 최민재는 개인 사업을 했고 막내 최민석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항상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큰며느리 이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49세로 큰아들과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정숙을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에 오면 항상 웃으며 인사하고 좋은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참 젊어 보이세요. 아버님,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순덕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시댁에 와서도 웃지 않았고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안 드시면 안 돼요. 아버지, 담배 좀 끊으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어머니, 김치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몸에 안 좋아요. 정숙의 말은 모두 옳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그 말들이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쓴소리로 들렸습니다. 순덕은 정숙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며느리는 왜 저렇게 말이 곱지 않을까? 다른 며느리들처럼 좀 부드럽게 말하면 안 될까? 순덕은 정숙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 김미영은 순덕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미영은 항상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시댁에 왔습니다. 그리고 순덕을 보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60대처럼 보이세요. 순덕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비록 거울을 보면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이지만 미영의 말을 들으면 자신이 정말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셋째 며느리 박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은 시댁에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고급 과일, 건강식품, 옷. 순덕은 그런 수진이 기특했습니다. 우리 셋째 며느리가 제일 효자야. 순덕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정은이도 순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그런 은희가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정숙은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이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식품 먹으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건강식품 성분 확인해 보셨어요? 과대 광고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드시는 게 나아요. 순덕은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먹든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순덕은 정숙을 나무랐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이거 먹고 좋아졌어. 내 어머니나 신경 써.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순덕은 점점 정숙을 멀리했습니다. 큰아들 민우가 전화하면 짧게 대화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셋째, 막내가 전화하면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오면 순덕은 대충 인사만 하고 다른 며느리들에게 관심을 쏟았습니다. 정숙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할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거들지도 않고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덕은 정숙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며느리가 시댁 일을 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정숙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진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든을 넘기면서 기력이 떨어졌고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순덕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진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 날 피를 토했습니다. 순덕은 놀라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냈다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폐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연세를 고려하면 순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아들들은 교대로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간병을 한 사람은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병원에 와서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몸을 닦아드리고 식사를 챙기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낮에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간병인 알아볼게요. 간병인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정숙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순덕은 정숙의 말에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돈 걱정을 해? 우리 돈 있어.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병원에 나와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진수는 한 달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순덕은 통곡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순덕은 아들들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아들들이 있지. 나는 혼자가 아니야.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수는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땅이 있었고 예금도 몇 억 있었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둘째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큰아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어머니 것이니까 어머니가 쓰셔야지. 셋째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말도 맞지만 우리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자식들이 나눠 갖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막내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다 쓰세요? 우리가 나눠 갖고 어머니는 우리가 잘 모시면 되죠.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재산을 나누면 안 돼. 어머니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데 그 돈은 어머니를 위해 써야 해.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형,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 혼자 그 재산 관리하시기 힘들어요. 우리가 나눠 갖고 어머니 용돈 드리고 필요한 거 챙겨드리면 되죠. 민호는 고개를 더 세게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때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재산을 나누면 절대 안 돼요. 민수의 아내 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댁은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요? 아버님 재산인데 당연히 나눠 가져야죠.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영이 따졌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한다고요? 우리도 어머님 생각해요. 우리가 어머님 잘 모실 거예요. 정숙은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잘 모실 거예요? 미영이 발끈했습니다. 당연하죠. 형님 댁만 효도하는 줄 아세요?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누가 제일 많이 왔어요? 간병은 누가 했어요? 형제분들 모두 바쁘다고 잠깐씩만 들렀잖아요.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의 아내 수진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형님 댁이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다들 바빠서 그랬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숙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재산을 나누면 어머님한테 남는 게 없어요. 땅 팔고 예금 나누면 어머님은 빈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머님이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누가 책임질 건데요? 민석의 아내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당연히 책임지죠. 어머님 자식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쉬워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변해요. 미영이 화를 냈습니다. 형님,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박정한 사람들로 보여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동생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얘들아, 정숙이 말이 맞아. 재산은 어머니 거야. 우리가 손댈 게 아니야.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앞으로 병원비도 들어갈 텐데 그 돈은 어머니를 위해 써야 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미안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아버지 재산은 우리 형제들 것이기도 해. 법적으로도 우리한테 상속권이 있어. 민재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형님 말에 동의해요. 형님 댁만 어머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머니 생각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형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국 넷 중 셋이 재산 분할에 찬성했습니다. 민호 혼자 반대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수결로 결정하죠. 재산을 분할하는 걸로.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다수결이야. 어머니 재산인데. 하지만 동생들은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려야죠. 우리가 재산을 나누고 어머님은 우리가 잘 모시겠다고.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께 그런 말씀드리면 안 돼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형님은 왜 이렇게 반대만 하세요? 혹시 형님 댁이 나중에 재산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정숙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희가 거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대하세요? 우리가 어머님 잘 모시겠다는데.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싸움이에요? 어머님은 지금 슬픔에 빠져 계시는데 그 앞에 가서 재산 나누자고 말할 거예요? 미영이 쏘아붙였습니다.
형님은 참 말을 곱게 못하시네요. 재산 싸움이라니요. 우리는 정당하게 상속받으려는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당하다고요? 어머님 동의도 없이 재산을 나누는 게 정당해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법적으로 우리한테 상속권이 있어요. 어머니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봤습니다. 법적으로요? 지금 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민호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정수가 그만해.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어. 정숙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죠. 우리 모두 함께 가서.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갈 거야. 너희끼리 가서 말해. 민재가 설득했습니다. 형님 같이 가요. 형님도 자식인데 빠질 수 없죠.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안 가. 어머니 앞에서 재산 이야기 못해. 다음 날 둘째, 셋째, 막내와 그들의 아내들이 순덕을 찾아갔습니다. 순덕은 아들들이 오자 반가워했습니다. 애들아, 웬일이니? 다 같이 오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순덕은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리해야지. 근데 그게 왜?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생각에는 재산을 저희 형제들이 나눠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덕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나눠 갖는다고?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네, 어머니. 땅도 팔고 예금도 나누고.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순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건 내 재산인데?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는 자식들한테도 상속권이 있어요. 저희가 나눠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순덕은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항상 웃으며 좋은 말만 하던 며느리가 지금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나중에 내가 쓸 돈인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거 다 챙겨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그 큰 돈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순덕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금 며느리들이 자신한테 재산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순덕이 아들들을 봤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생각하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재산은 저희가 나눠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재와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들들이 벌써 재산을 나누자고 하다니. 순덕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뭐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형은 반대했어요. 근데 저희 셋이 찬성했으니까 다수결로 결정했어요. 순덕은 큰아들이 반대했다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은 양심이 있구나.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재산은 못 나눠줘.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노후를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미영이 어조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저희한테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안 주시면 저희가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순덕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송?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소송한다고? 미영은 눈을 피하지 않고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죠. 순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장 나가. 다들 나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일어섰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 말이 맞는 말이에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순덕은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 만에 아들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다니, 그것도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다니. 순덕은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순덕은 큰아들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야, 내 동생들이 나한테 소송한다고 하더라. 민호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렸는데 동생들이 안 들어요. 미안해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반대했니?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인데 당연히 어머니가 쓰셔야죠. 제가 뭘 바라겠어요. 순덕은 큰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은 다르구나. 하지만 며칠 후 둘째, 셋째, 막내가 정말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덕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민호가 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순덕에게 불리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식들에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순덕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정숙이 자주 찾아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정숙은 어머니에게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순덕은 정숙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그래도 제일 나은가 보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순덕이 갖고 나머지 절반은 아들 넷이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순덕은 허탈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아들들에게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땅은 팔렸고 예금은 나눠졌습니다. 순덕에게 남은 돈은 2억 정도였습니다. 많은 돈이었지만 순덕은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혹시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재판이 끝나고 얼마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도 나눠갔으니 이제 아들들이 자신을 돌볼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요. 순덕은 눈이 커졌습니다. 요양원? 왜 요양원? 미영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좁아서 어머니 모시기가 힘들어요. 요양원이 훨씬 좋아요. 전문 간병인들이 있고 식사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는 요양원 안 가. 민재가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데가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순덕은 단호했습니다. 안 가. 절대 안 가. 하지만 아들들은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괜찮은 곳이에요. 한번 보러 가보시죠. 순덕은 아들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재산을 나눠 가지더니 이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다니. 순덕이 울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시겠다고 했잖니. 재산 나눠줄 때는 잘 모시겠다고 했잖니.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는 거예요.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모시는 거죠. 순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다 바빠요.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이 나아요. 순덕은 민호를 찾았습니다. 큰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민호야, 나 좀 살려줘. 내가 날 모셔줄 수 없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이 안 돼요. 저희 집도 좁고 정숙이도 일을 해야 하고. 순덕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날 버릴 수는 없잖니. 내가 큰아들인데.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정숙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모시고 싶은데 저희 형편이 어렵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생활비가 없어요. 순덕은 정숙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미웠던 며느리인데 지금은 그나마 진심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결국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알아본 요양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시설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방도 깨끗하고 식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켰는데 말년에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되다니. 입소하는 날 아들들이 모두 왔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눈물을 글썽였고 둘째, 셋째 막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좋죠? 잘 지내세요. 저희 자주 올게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도 왔습니다. 미영, 수진, 은희는 짐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숙은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순덕은 정숙의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며느리가 제일 진심인가 보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들들이 자주 왔습니다. 특히 둘째, 셋째, 막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순덕은 아들들이 올 때마다 기뻤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2주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민재는 출장이 많다고 했고 민석은 아이들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애들도 바쁘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자주 와서 과일을 사다 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순덕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언제 올 거니?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쁜 옷을 사다 준다고 했지만 한 번 사다 준 후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반면 민호와 정숙은 꾸준히 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왔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다른 아들들보다는 자주 왔습니다. 정숙은 올 때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잡채. 순덕은 정숙이 해준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며느리가 제일 낫네. 하지만 여전히 정숙에 대한 불편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올 때마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어머니, 운동하셨어요? 어머니, 물 많이 드세요. 순덕은 그 말들이 여전히 거슬렸습니다.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잔소리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방문하는 사람은 민호와 정숙뿐이었습니다. 둘째, 셋째, 막내는 명절에만 왔습니다. 그것도 짧게 들렀다가 갔습니다.
순덕은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민호야, 내 동생들은 왜 안 오니?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바쁜가 봐요, 어머니.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산 나눠갈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더니 이제는 어머니가 필요 없나 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재산을 나눠 가지면 아무도 어머니를 안 돌볼 거라고 했잖아요. 순덕은 정숙의 말에 뜨끔했습니다. 그래, 정숙이 그렇게 말했었지. 그때는 정숙이 나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숙이 맞았어. 1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겼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만 해줬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보호자가 동행해야 했습니다. 순덕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치료 안 해줘요?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순덕은 실망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민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재야, 어머니 병원 좀. 민재가 끊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출장 중이에요. 형한테 부탁하세요. 민석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결국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는 일을 쉬고 와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정숙도 함께 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달 나가면 부담이었습니다. 정숙이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비는 우리가 내야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순덕은 큰아들 부부에게 미안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낼 텐데.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 민호는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어머니 병원비 좀 나눠서 내자. 나 혼자 내기 힘들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형, 어머니 돈 있잖아. 그걸로 내면 되지.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이야. 우리가 병원비는 내야지.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요. 어머니 돈으로 내세요. 민석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동생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너희가 재산 나눠 가질 때는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했잖아. 이게 잘 모시는 거야?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형,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어머니는 형이 모시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이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민호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고생이 많아. 정숙이 웃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어머니니까요. 2년째가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순덕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가 달려갔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덕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감기일 뿐이야. 하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폐렴이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순덕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호는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폐렴으로 입원하셨어. 너희도 와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형, 저는 회의가 있어서요. 나중에 갈게요. 민재도 바쁘다고 했고 민석도 시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민호 혼자 병원을 지켰습니다. 정숙이 저녁에 퇴근하고 병원에 왔습니다. 간병을 도왔습니다. 순덕은 정숙을 보며 미안했습니다. 정숙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정숙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순덕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미안하다. 정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순덕은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둘째, 셋째, 막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순덕은 서운했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호와 정숙이 데리러 왔습니다. 순덕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양원 방에 누워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다니. 내 아들을 낳아 키웠는데 말년에 요양원에서 혼자 늙어가다니. 재산을 나눠주지 말걸. 정숙이 말한 대로 재산을 나눠주니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네. 순덕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순덕은 쓰러졌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민호가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없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덕은 입원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었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순덕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되는구나. 민호는 동생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뇌졸중이야. 너희 와봐. 이번에는 동생들이 왔습니다. 민수, 민재, 민석이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 얼굴 보고 갔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어머니, 저희 바빠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순덕은 아들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안타까워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들들은 곧 떠났습니다. 며느리들도 왔다가 갔습니다. 미영은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갔고, 수지는 꽃을 놓고 갔고, 은희는 손만 잡아주고 갔습니다. 모두 형식적이었습니다. 민호와 정숙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밤새 간병했습니다. 순덕은 정숙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후 순덕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순덕의 예금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민호는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한 1억 정도 남았을 거예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면 4년밖에 못 버텨. 그 후에는 어떻게 하지? 정숙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순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누워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삶을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둘째, 셋째, 막내는 이제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잊힌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정숙의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아들들이 나를 더 잘 돌봐줬을까? 민호와 정숙만 꾸준히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왔습니다. 정숙은 어머니의 몸을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순덕은 정숙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읽어드릴 책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순덕은 눈을 깜빡여 동의했습니다. 정숙은 책을 펼쳤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순덕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쉬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4년째가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순덕의 예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낼 돈이 부족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용이 연체되었습니다. 보호자분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어머니 요양원비 못 내겠어. 너희가 좀 도와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형, 어머니 돈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머니를 형이 모시세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셔? 어머니 거동도 불편하신데.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형님이 요양원비 내세요. 저희는 못 내요. 민석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너희가 재산 나눠 가지면서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했잖아.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그건 형 생각이고요. 저희는 이미 상속받을 거 받았어요. 이제는 형이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숙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을 더 할게요.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구할게요. 민호는 아내를 보며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다 내가 무능해서. 정숙이 남편의 입을 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숙은 정말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민호도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일을 더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요양원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매달 빠듯했습니다. 자신들의 생활비도 줄였습니다. 밖에서 밥을 먹지 않고 옷도 사지 않고 오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살았습니다. 반면 둘째, 셋째, 막내는 잘 살았습니다. 상속받은 돈으로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순덕은 이따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이 유럽 여행 가셨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재산으로 여행을 가고 있구나. 나는 여기 누워서 죽어가는데 5년째가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순덕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링거를 맞아야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을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셨어. 마지막으로 와봐. 동생들이 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아들들을 봤습니다. 넷 다 왔구나.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오는 거겠지.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순덕은 민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민재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왔어요. 민석도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자주 못 와서. 순덕은 아들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잖니. 재산만 가져가고 나를 버렸잖니. 하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며느리들도 왔습니다. 미영, 수진, 은희. 모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았습니다. 저 눈물은 진짜가 아니야. 형식적인 눈물이야. 정숙만 진짜로 울었습니다. 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순덕은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순덕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여 말하려 했습니다. 고마워. 정숙은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며느리가 되어서 영광이었어요. 그날 밤 순덕은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후회뿐이구나. 정숙의 말을 들을 걸. 재산을 나눠주지 말걸. 정숙을 미워하지 말걸. 정숙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다른 며느리들은 말만 좋게 했지 진심이 없었는데 나는 그걸 구분하지 못했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았어.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사흘 후 순덕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호가 곁을 지키고 있었고 정숙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덕은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 정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민호도 울었습니다. 동생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그들도 병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아들 넷은 모두 상주로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요양원비 안 내도 되겠네.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장례 끝나면 남은 재산 정리해야지.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장례비는 형이 내겠지. 오직 민호만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정숙은 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슬픔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낼 때였습니다. 스님이 연부를 외우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편히 쉬시길 빕니다. 생전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고 극락왕생하시길.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단의 촛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바람도 안 부는데. 정숙은 그 촛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그날 밤 정숙은 꿈을 꾸었습니다. 순덕이 나타났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고마웠어. 내가 끝까지 나를 돌봐줘서. 정숙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충분히 잘해줬어.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이야. 생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너의 진심을 몰라봐서 미안해. 정숙은 손을 뻗어 어머니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숙아, 잘 살아.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야. 그리고 순덕은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꿈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민호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방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 중에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숙이가 또 잔소리를 했다. 약 먹으라고, 병원 가라고. 귀찮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다. 그래도 나를 걱정하는구나. 오늘 미영이가 왔다. 예쁘다고 칭찬을 해줬다.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다른 며느리들 욕을 하는 걸 들었다. 마음이 불편했다. 재산 문제로 아들들이 싸웠다. 정숙이 혼자 반대했다. 정숙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들들이 안 듣는다. 걱정이다. 요양원에 왔다. 외롭다. 둘째, 셋째, 막내가 재산 가져갔다고 약속했는데 안 온다. 민호와 정숙만 온다. 그래도 고맙다. 정숙이가 내 몸을 닦아줬다. 부끄러웠지만 고마웠다. 정숙이가 제일 착한 며느리인 것 같다. 왜 예전에는 몰랐을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민호와 정숙만 병원에 왔다. 다른 아들들은 얼굴만 비치고 갔다. 섭섭하다. 정숙이 울며 간병해준다.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정숙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다. 정숙은 항상 진심이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다른 며느리들은 말만 좋게 했지 진심이 없었는데 나는 속았다. 후회된다. 죽고 싶다. 하지만 정숙한테 미안해서 못 죽겠다. 정숙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진다. 민호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후회하고 계셨구나. 민호는 정숙에게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정숙도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일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일기였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 민재, 민석이 왔습니다. 민호는 일기를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동생들은 일기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기에는 어머니의 외로움, 섭섭함,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정숙에 대한 고마움도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기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어. 재산만 가져가고 어머니를 버렸어. 정숙이 처음부터 말했잖아. 재산을 나누면 아무도 어머니를 안 돌본다고. 우리가 정숙 말을 들었어야 했어. 민수는 변명했습니다. 형, 우리도 바빴어. 일부러 안 간 게 아니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바빴다고? 유럽 여행 갈 시간은 있으면서 어머니 볼 시간은 없었어? 차 바꿀 돈은 있으면서 어머니 요양원비 낼 돈은 없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울었습니다. 형,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숙이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어머니 요양원비 냈어. 우리 부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반면 너희는 상속받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못됐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미안해. 우리가 돈에 눈이 멀었어. 민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숙이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서로 형제인데 사이좋게 지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님 댁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보상해야죠. 민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어. 우리가 효도한 건데. 하지만 동생들은 고집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상속받은 돈 일부를 드릴게요. 형님이 제일 고생하셨으니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 잘 지내자. 그날 이후 형제들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민수, 민재, 민석은 민호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정숙에게도 고마워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대신 어머니 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인데요, 뭐. 며느리들도 정숙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요. 언니가 옳았어요.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은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여자들은 울며 정숙을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들도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모여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정숙은 그들에게 시어머니의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들은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외로워하셨는데 저희가 몰랐네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니한테 말만 좋게 하고 진심은 없었어요. 은희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 가족은 어머니의 기일에 모였습니다. 넷 형제와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이제 자주 모이자. 어머니가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숙 형수님께 감사해요. 형수님이 어머니 끝까지 모셨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식사 후 민호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낼게요. 그리고 어머니, 정숙이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정숙이 처음부터 옳았어요.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정숙도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실 때도 이해해드릴 걸 그랬어요.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어머니도 그걸 아셨어.
일기에 다 적혀 있었잖아.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미안해요. 그날 밤 정숙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순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울지 마. 너는 잘했어. 내가 고마워. 정숙은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마음 받아주시겠어요?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내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다른 며느리들도 이제 변했어. 다들 잘 지내. 나는 이제 편히 쉴게. 정숙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순덕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정수가. 그리고 밝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게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민호가 뒤에서 아내를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러실 거야. 우리가 잘 살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침 해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이제 60이 되었고 정숙은 59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명절마다 모였고 서로 도왔습니다. 며느리들도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정숙은 어머니의 일기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늦은 후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 것, 진심을 알아볼 것, 부모님을 잘 모실 것. 책 출판 기념회에서 정숙은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해서 재산에 현혹되어서 자식들을 잘못 판단해서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으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자식의 의무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후회가 헛되지 않게 할게요. 그날 밤 정숙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순덕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내가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실수에서 배울 거야. 나는 행복해. 정숙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순덕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빛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제 책 출판 기념회 어땠어?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민호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어머니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되었어. 고마워. 정숙이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그날 오후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책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책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울면서 읽었어요.
민재도 말했습니다. 저희 잘못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반성하게 됐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다들 이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며느리들도 와서 정숙을 축하했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언니 존경해요. 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제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야겠어요.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언니 본받을게요. 정숙은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하면 돼요.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실수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제 사이좋게 지내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요.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정숙은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순떡 여사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후회는 언제나 늦는다는 것.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자식의 의무입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진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부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